자, 렛츠고 합시다. 지난주에 프린트로 드린 거 뒤에 기출이랑 보기 변형 돼 있는 거 합시다. 얘는 앞에서 좀 풀었던 거 같은데요? 비슷한 형태? 맞죠? 앞에 우리 개념할 때 했던 거. 안 해도 될까 그러면? 그리고 1-1번 풀어 오셨어요? 안 해도 돼? 해볼까? 일단 동위원소에 x 두 종류 있고 y 하나 있고 x의 평균 원자량은 63.6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누굴까? 구리겠죠? 지식형이다. 구리는 어떤 애 있어? 그래서 이렇게 구리 x로 박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석적으로 풀어보면 63자량 64짜리 가지고는 63.6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네요. 중성자 수가 근데 같을 수는 없죠. 동위원소 관계라면 양성자 수가 똑같은데 질량수가 1 크기 위해서는 중성자가 하나 많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둘이 동위원소 관계였으면 여기 a 플러스 1이라고 찍혀야 되니까 말이 안 된다. 그 다음 64짜리랑 5짜리 가지고는 평균을 절대 63점 머시기를 만들 수가 없으니 따라서 가와 다가 동위원소 관계인 x가 되는 거고, 이 중에 원자량이 큰 게 m, 작은 애가 아니다. 나는 그래서 y가 될 거고 질량수가 l짜리 이렇게 될 겁니다. 기억 보기에 가는 n짜리 x 맞고요. 그 다음 니은 전자수는 동위원소 관계 묻는 거니까 가랑 다가 같다고 해야 된다. 틀린 보기. 마지막 디귿에 x의 동위원소 중에 존재 비율 물어봤는데 63짜리랑 65짜리 가지고 평균 원자량 63.6 만들려면 존재비가 몇 대 몇이어야 돼? 7대 3이어야 되는 거죠? 맞아? 얘네가 똔똔으로 존재하면 64일 거고 그것보다 살짝 63에 가까우니까 얘가 많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m짜리 x는 30%이다. 맞는 보기. 다음 리을 보기 변형 돼 있는 거. 1g 속에 가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는 1g 속에 가가 얼마나 있는지 몰수 곱하기 제 하나당 양성자가 몇 개씩 있는지, 분모에는 1g 속에 나가 얼마나 있는지, 개 하나당 양성자가 몇 개씩 있는지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가와 나에 들어있는 걸 비교하고 있는데 원자량이 63대 64면 1g이라고 하는 같은 질량 속의 개수로는 몇 대 몇일까? 64대 63인 거 아시나요?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고 질량이 1인 거니까 몰수는 분자량의 역수인 거죠. 그래서 63대 64면 64대 63개일 거니까 개수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한 개당 양성자 수를 비교해야 되는데 인마들 지금 중성자가 똑같거든? 그럼 양성자는 누가 더 많은 거야? y가 더 많은 거죠. 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하나당 양성자 수는 얘가 지금 큰 겁니다. 그랬을 때 전체 값을 어떻게 비교하죠? 어떤 한 값은 위에 게 크고 어떤 한 값은 오른쪽 아래 게 크거든? 대소관계 이거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 맞습니다. 그쵸? 원자랑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합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P값은 각각 64나 63보다 작은 숫자인 거지. 그럼 얘네들은 작은 숫자에서 1 차이가 나는 거고 얘네는 큰 숫자에서 1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언제 1 차이가 더 큰 1 차이야? 작은 숫자에서 1 차이가 더 큰 1 차이니까 분모가 더 큰 게 맞고 전체 값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리을 틀린 보기 골라줄 수 있죠. 그 다음 미음 1g 속에 나가 얼마나 있는지 곱하기 개 하나당 중성자가 몇 개씩 있는지, 1g당 다가 얼마나 있는지 개 하나당 중성자가 몇 개씩 있는지.
질량은 지금 원자량의 역수에 비례하는 거니까 원자량이 64 대 65면 개수로는 65 대 64가 되는 거고요. 중성자 수는 그쵸, B가 지금 A 플러스 2인 거니까 나가 A고 다가 A 플러스 2네요. 그럼 전체 값은 어때? 1보다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다. 리을이랑 같은 논리죠. 얘네는 1차이고 얘네는 심지어 2차인데 작은 숫자에서 2차이니까 비율로는 엄청나게 크게 되는 거고 얘가 더 큰 효과죠. 전체값 1보다 작다. 그래서 미음도 틀린 보기 골라줄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동위원소에서 분자 전체 표시하는 거 했었니? 왼쪽에 긴 짝대기? 가와 나에 들어있는 O2랑 H2O 얘기 나와 있고요. 일단 가에는 O2가 있는 거지. O2는 양성자수 합이 몇이야? 16이어야 되고 분자량은 지금 34네요. 그럼 중성자가 18개씩 있는 애가 X몰이 있다. 그 다음 나에는 저런 애 각각으로 봐도 되고 뭐 합쳐서 봐도 될 것 같고 가에 들어있는 일단 양성자수가 9.6이라고 찐값으로 나와 있으니까 16개씩 가진 애가 X몰. 그러면 16X가 9.6이니까 X가 0.6 나온다. 그 다음 나에서의 양성자수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양성자는 어떤 H2O든 무조건 몇 개씩 있어? CH4, NH3, NH3, H2O, HF 다 10개입니다. 양성자 10개짜리가 0.2몰이면 2개야. 10개짜리가 Y몰이면 10Y야. 그래서 식 하나 쓸 수 있는 게 2 더하기 10Y가 Z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Y와 Z 관련된 식을 하나 더 찾거나 Y 또는 Z 하나를 구하면 나머지 하나도 구할 수 있는 사이즈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가와 나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개수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가에 들어있는 건 18개씩 존재하는 애가 0.6몰 있으니까 얘가 차지하는 건 몇 몰이야? 10.8몰이고요. 나머지에는 나에 9.2몰 요렇게 들어있겠다. 근데 위에 H2O는 보면 10에 분자량이 20이니까 10에 10에 20이죠. 그럼 10개씩 0.2몰이니까 2몰을 차지한다. 그럼 나머지는 밑에 게 7.2몰을 차지할 거고 얘는 10에 19니까 10에 9에 19네요. 9y가 된다. 따라서 여기서 y는 0.8이 계산이 되네요. 아까 했던 대로 y 자리에 0.8 집어넣으면 z 구할 수 있는 거고 z는 몇이죠? 10. 그렇습니다. 다 구했다. 저 보기 구성 풀어보면 기억 보기에 Z는 10 맞고 니은 나에 들어있는 H 원자수 그냥 세주면 되는데요. 2개씩 끼어있는 애가 0.2몰이니까 0.4에 하나씩 끼어있는 애가 Y몰 0.8몰이니까 0.8 나누기 2짜리 수소는 한 개씩 끼어있는 애가 0.8몰이니까 0.8 약분해주면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니은 맞다. 그 다음 디귿 질량 가에는 34짜리가 0.6몰 있으니까 34 곱하기 0.6이라고 쓸게요. 이제 약분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그 다음 나에 들어있는 H2O의 질량 나와 있는데 그냥 전체로 보면 나에는 어쨌든 H2O가 들어있는 거거든. 몇 몰? 그쵸. 0.2몰에 0.8몰이니까 더하면 그냥 1몰 있는 거죠. 근데 수증기는 양성자가 무조건 10개여야 되는데
위의 기체는 분자량이 몇이니? 20이고 밑에 거는? 20짜리가 0.2몰, 한 개 있을 때 19짜리는 0.8몰, 4개 있는 거니까 평균 분자량은 1대4로 내분하는 지점에서 나올 거고 19.2가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그럼 나에 들어있는 H2O는 결국 19.2짜리가 1몰 있는 거죠. 약분이 적당히 해주면 32고 계산 한 번 더 하면 17분의 16 된다. 답 5번 이렇게 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수능 17번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쌤이 만들었죠. 리을. 전체 전자수분의 전체 중성자수 물어보고 있는데 전체 값의 비율을 물어볼 때는 기체의 양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양성자수분의 평균 중성자수를 해주면 돼요. 예? 어떤 기체에 누군지 몰라. 근데 양성자가 P개고 중성자가 N개고 얘가 몰수로 별몰이라고 해볼게. 그럼 전체 양성자는 몇 개야? P별. 전체 중성자는? 별 N. 예? 아 뭐요? 블래슈? 얘네 퉁퉁 나잖아. P분의 N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 양성자 수분의 전체 중성자 수를 계산할 때는 비율이니까 얘가 몇 몰 있는지 안 중요하다고. 그냥 이거분의 이거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가에는 10분의 9.2짜리가 있는 거고요. 나에는 10분의 아 뭐야 이게 나고 가에는 16분의 18짜리네. 네? 네. 90, 72점 어쩌고 70뭐 몇이기 왼쪽이 크다. 맞다. 아 1보다 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미음 다 했어? 안녕. 중일 1g의 전마가 얼마나 있는지 곱하기 하나당 양성자가 몇 개 있는지 라고 했었고 여기에는 곱하기 몇이야? O2니까 16. 여기는 곱하기 몇이야? H2O니까 좋습니다. 근데 같은 질량 속의 개수는 무거울수록 적고 가벼울수록 많으니까 분자량이 20에 34면 개수로는 34에 20이 되는 거죠. 퉁, 퉁, 32분의 34니까 1보다 크다? 맞다. 마지막 비읍 괜찮아? 중성자수는 1g 속에 전마가 얼마나 있는지 곱하기 전마 하나당 중성자가 몇 개 있는지. 그럼 위에 거는 일단 곱하기 몇일까? 9. 아래 거는 곱하기? 오케이. 할 수 있겠어. 뭔 말인지 알아? 좋습니다. 그럼 개수로는 분자량이 19에 20이니까 20대 19. 오케이. 계산하면 19분의 18. 오른쪽으로 주둥아리 벌려야 되고 틀린 보기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우리 농도 뭐 동위원소 약간 이런 거는 준킬러 중에서 국밥이기 때문에 공부 좀 열심히 해보시고요.
2-1번 갑시다. 기체의 전체 질량이랑 몰수가 같대.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몰수랑 질량이 같대. 분자량이 똑같은 거죠. 근데 가에는 위에 HCl도 38이고 아래 HCl도 38이거든. 그럼 평균 분자량이 38이거든. 그럼 나에도 38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위에 CO2는 44고 아래 O2는 32니까 얘네 가지고 평균 분자량 38 만들려면 똔똔으로 있어야 된다. 그럼 전체를 2몰로 본 거니까 가 용기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쳐서 2몰이 있겠다. 인 겁니다. 그럼 이제 가의 중성자수는 어떤 HCl이건 일단 저 안에는 분자량이 38짜리 HCl이 2몰 있는 거고 1에 17이니까 양성자는 18이고 중성자 20개 20개짜리가 2몰 있는 거죠. 40. 나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분자량 이거 그냥 그대로 쓰자고. 근데 얘는 CO2고 얘는 O2거든. 그럼 미지의 어떤 그냥 기체가 2몰 있다 이렇게 해보자고. 근데 이제 양성자 수는 그러면 22라고 해야 될까 16이라고 해야 될까? 그쵸. 중간값을 써주면 되는 거죠. 16과 22의 중간값이 몇이죠? 19인가요? 좋습니다. 자, 위에 거는 양성자 원자번호 합이 22고 아래 거는 원자번호 합이 16이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 1대1로 내분한 지점에서 평균이 나온다는 거고 전체 차이는 6차인데 한 칸당 3이 될 거니까 19가 된다. 19짜리가. 그럼 얘는 평균적인 중성자가 몇 개인 거야? 19개. 그러니까 19개짜리가 2몰 있는 거니까 38 이렇게 된다. 라는 겁니다. 와, 이거 뭔데 30도냐? 그 다음 가에서 H 몇 몰 있죠? 2몰. 나에서 산소 몇 몰 있죠? 4몰. 8몰?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오빠 HCl이 2몰 있다니까? 어떻게 8몰이 나온 거야? 얘기해봐. 얘기해봐. 약번 첩 10분의 19. 나. 좋아요. 할만하네. 잠깐만. 그 다음. 투투. 한번 풀어보실까요? 뭐, 풀어보라고 하면 문제를 쭉 읽을 거고, 가와 나의 둘 다 H2O가 이렇게 들어있다 나와 있고, 부피비가 23대 22. 근데 중성자 수가 같대. 이게 뭘 찾을 수 있을까? 부피비가 나와 있고 중성자의 몰수가 나와 있거든. 그럼 평균 분자량이 22대 23이라고 하는 건 괜찮니? 그건 안 되죠. 오, 오, 쉣, 맞습니다. 양성자 수는 똑같은데 중성자 수만 다른 거니까 전체 값의 비율이랑 중성자 수의 비율이 같을 수가 없죠. 가비에리가 성립이 안 되니까. 예? 뭐가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22대 23이라고 할 수 없다고. 아니죠. 중성자 수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평균 중성자 수가 22대 23인 건 맞지만 평균 분자량이 그렇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성자 수 비율로부터 문제를 풀어 나가 보면 가에는 H2. 근데 이제 21짜리. 그럼 이제 10에 11에 21인. 얘가 23부 있는 거고요. 나에는 H2가 있는데 10에 이마가 22부거든. 그랬을 때 그냥 중성자수 가지고 식 세워주면 돼요. 얘 평균 중성자수를 그냥 n 정도로 놓고 그냥 계산 쭉 해보면 11 곱하기 23 대 n 곱하기 22. 중성자수가 같다 했으니까 이게 같다 이렇게 식 세워주면 되는 거죠. 그럼 n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혹은 평균 중성자수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얘는 중성자가 11개거든. 근데 부피비가 23, 얘가 더 많아. 근데도 몰수가 똑같다는 건 하나당 중성자가 적다는 거니까 평균 중성자 수가 22대 23인 거죠. 근데 22에 해당하는 애는 찐값이 11이니까 23에 해당하는 건 찐값이 11.5가 나오게 돼요. 요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에는 평균 분자량이 21.5가 되는 거고요. 그럼 개수비 얘는 지금 분자량이 20짜리고 얘는 분자량이 22짜리인데 평균이 21.5가 나오려면 존재비는 1대 3으로 있어야 된다. 좋습니다. 1짜리가 하나에 2짜리가 3개 있다. 3분의 1. 씨발 H2잖아요. 그니까 여기도 2 곱하고 여기도 2 곱하면 이거 약분되는 거죠. 네. 중수소랑 수소가 있는 물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중수는 2짜리 수소 2개 쓴 거죠. D2O. 예, 얘가 중수죠. 근데 얘는 18산소가 들어갔네요. 이러면은 분자량이 꽤 커서 좀 무겁습니다. 중수 같은 거는 요즘 좀 많이 써요. 일단 무겁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분해가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약물에 저 중수를 붙여서 많이 만들어 놨어. 그래서 약물 작용 시간이 오래 지속될 수 있게끔. 크게 뭐 지장 없어요. 중수까지는. 근데 이제 삼중수소 가지고 만든 거 그런 건 이제 좀 곤란하죠. 방사능을 내뿜기 때문에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이렇게 마시는 물 한 120ml, 130ml 그 정도의 삼중수소 가지고 만든 물 먹으면 그게 방사능이 분해되는데 20년 걸린대요. 맞아. 맞아. 삼중수야. 그래서 방사능 막 뭐 터졌다 뭐 어디 뭐 그 뭐지? 뭐가 터진 거지? 원자 폭탄은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다. 거기서 나오는 게 이게 이제 그거죠. 우리 핵 반응할 때 삼중수 많이 쓰잖아. 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밀도가 높으니까. 아니요, 걔도 자체적인 방사능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내보내요. 근데 그거를 나가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역할로는 쓸 수 있는데 그마저도 나오면 안 되긴 하지. 근데 이게 터지면 뭐 딱히 할 말은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 다음 문제. 용기 속의 전체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 비율 물어보고 있는데 비율을 구할 땐 기체의 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평균 양성자 수와 평균 중성자 수를 구하면 되는 거고 보통 이 문제를 잘 풀죠. 한번 풀어봤으면. 근데 못 푸는 사람들은 접근을 못 하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동위원소 관계 찾아서 양성자수 똔똔 이거 하나 써줘야 돼. 그리고 전자수랑 양성자수는 같기 때문에 P분의 N 값의 상대값이 나왔다고 보면 얘는 P값이 N이고 N값은 N이니까 N분의 N 하면 찐으로 1인 거죠. 찐값으로 1인데 상대값으로 4라고 나왔으니까 상대값으로 5일 때는 찐값으로 몇이야? 4분의 5가 되는 거고 그 비율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3이라는 거죠. 그쵸? 1차이고 2차이니까 2배 키우고 얘네 둘이 같다 해주면 N은 7 나옵니다. 아니면 뭐 크로스 치시든가 알아서 하시고 N자리에 7 대입하면 7에 8에 7에 7에 8에 10 이렇게 됐다. 오케이. 출제자가 준 게 이 안에는 지금 x2y가 들어있대요. 그래놓고 전체 양성자수분의 전체 중성자수를 물어봤는데 어떤 x를 쓰든 양성자수 합은 무조건 몇이야? 22여야 되거든. 그럼 결국에 저 답을 내기 위해서는 얘가 가지는 평균적인 중성자수만 계산하면 되는데 평균적인 x2y는 평균적인 x 두 개랑 y를 썼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y는 좋든 싫든 중성자 무조건 10개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x는 7개 주는 애도 있고 8개 주는 애도 있는데 a짜리 x가 지금 2개 있을 때 8개 주는 애가 2개 있을 때 b짜리 x가 3개 7개 주는 애가 3개 있다는 거죠. 그럼 평균적으로는 몇씩 주는 거야? 7짜리가 3개, 8짜리가 2개면 3대2 대분점 7.4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인 x는 중성자를 하나당 7.4개씩 주는 거고요. 7.4짜리 2개, 10짜리 하나 하면 24.8이죠. 네네네네. 2개, x2y니까. 끝! 이거분의 이거지? 이거분의 이거지? 맞아요? 오, 선생님 씨발 답이 없는데요? 약분하라고. 55분의 62 나옵니다. 답 3번입니다. 괜찮아요? 예스. 정리할 거 하시고 다음 페이지 3-1, 3-2.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정도 풀어보면 이제 보이거든. 최소한 동위원소 관계 찾아서 빈칸에 n 쓰셔야겠다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러면 찐값으로 1인 거고 왼쪽에 얘는 상대값으로 7이니까 찐값으로 몇이니? 6분의 7인 거죠. 근데 그때 해당하는 값이 n-2분의 n-1인 거니까 찐으로 n은 8이 나오면 되겠다. 그래서 n자리에 8 넣으면 6에 7에 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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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나온다. 여기까지가 한 꼭지. 그 다음 이 안에 XY2가 있구나. CO2네요. 쓰는 거고. 좋든 싫든 어떤 XY를 쓰든 양성자 수합은 무조건 22가 돼야 되는 거죠. CO2랑 N2O가 22입니다. NO2는 23이고요. 양성자 수 합이 22. 그럼 전체 양성자 수가 이거 11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스케일 몇 배 키울까? 2배 키우면 22분의 2라고 할 수 있고 얘가 몇 몰 있다? 1몰로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럼 양성자가 22개야. 그럼 뭐도 22개야? 전자도 22개야. 근데 분자가 2가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전체 중성자가 24개 있는 거죠. 그럼 전체 기체가 1몰이 있는데 전체 중성자 수가 24몰이래. 평균 중성자 수가 24개라는 거죠. 인 겁니다. 여기까지 한 꼭지 끝났고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얘네들의 원자수 비율을 물어보고 있는데 얘 일단 분자량은 평균 분자량 46인 거죠. 평균적인 XY2가 46인데 그러한 평균적인 XY2는 X랑 평균적인 Y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때 X가 차지하는 원자량은 몇이야? 무조건 13인 거거든. 그럼 얘네들이 차지하는 게 나머지 33이 돼야 돼요. 그럼 평균적인 Y의 원자량이 몇이라는 거야? 따라 읽으시는 거예요? 16.5가 되는 거죠. 근데 Y는 16짜리도 있고 18짜리도 있어. 3대1로 존재한다. 바로 해주시면 좋고, 그게 아니면 평균값이 이렇게 16.5로 나왔다. 1대3으로 내분하는 지점이구나. 존재비가 3대1이구나. 16짜리 B짜리가 3개일 때 18짜리 C짜리 Y는 하나가 된다. 최종적으로 답 3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파트 한 파트 이렇게 띄엄띄엄 공부하시면 돼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밑에 3-2번. 여러분들 숙제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제가 바로 풀어도 되는 거죠? 내가 풀 시간 없는데 왜 이렇게 집에서 풀라고. 풀어오세요. 어차피 교재 나오면 너네 또 풀 거니까. 문제 한번 슥 보시고 뭐부터 풀까? 동위원소 관계를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비율이 나와 있는데 X랑 Y 관계식을 세우려고 보면 전체 값이 일단 똑같아. 근데 양성자의 차이가 2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전자수의 차이는 아는데 그게 비율은 아니니까 이거 지금 둘 다 모르는 거라서 엮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부터 들이대는 거야. 혹은 얘네 둘을 먼저 보는 거죠. 그럼 중성자수분의 전자수 이 전체 값이 5대4라고 나온 거거든. 근데 인마 둘은 무슨 수가 몇 대 몇이야? 양성자 수가 지금 1대1 똔똔인 거죠. 동위원소 관계니까. 그러기 위해선 중성자 수가 4대5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인마 둘은 질량수가 2 차이가 나니까 찐으로 중성자는 8개와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B짜리 Y는 지금 중성자가 8개 있는 애고 오른쪽에 B 플러스 2짜리 Y는 10개 있는 것이다. 중성자 개수 찾았어요. 그 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X랑 Y 관계식은 지금 쓸 수가 없는 거고 밑으로 들이대 보면 중성자 수를 봤을 때 A짜리 X가 1몰, A짜리 X가 1몰이니까 얘네 둘은 똔똔이거든. 그럼 얘네 둘에서 몇 몰 차이가 나야 돼? 2몰 차이가 나야죠. A짜리 X가 내는 건 똑같을 거고 B짜리 Y랑 B 플러스 2짜리 Y가 각각 1몰씩 있으면 중성자 2몰 차이 나야 되잖아. 근데 얘네 숫자로 1 차이네. 16분의 14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B짜리 Y는 8개씩 내는 애거든. 8개 내는 거. 그럼 A짜리 X가 중성자 몇 개를 내야 돼? 6개를 내야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A짜리 X는 중성자가 지금 6개라는 거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뭐 풀면 될까? 위로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하면서 풀면 되는데 A짜리 X랑 B짜리 Y의 두 개 비율을 다 모르니까 이걸 건너뛰었다면 이제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 수분의 양성자 수가 전체 값이 똔똔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성자의 비율이 3대4라고 나온 겁니다. 그럼 양성자 비율은 똑같이 3대4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의 양성자 수 차가 2래. 스케일 몇 배 키워? 2배 키우면 6과 8이 됩니다.
따라서 A짜리 X는 양성자가 6개. 6에 6에 12. 얘는 8개니까 8에 8에 16. 8개니까 8에 10에 18. 결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B 플러스 2짜리 Y는 중성자가 10개고요. A짜리 X는 양성자가 6개니까 약분하면 3분의 5 답낼 수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장 유리한 게 동위원소 관계에서는 일단 중성자 수가 무조건 다르다. 요런 힌트도 꽤 쓰이는데요. 뭐 양성자 수가 일단 같고 시작하니까 얘부터 풀어나가는 거고, XY는 연결을 지을 수가 없었는데 밑으로 넘어와서 중성자수 개수 차이는 모두 다 Y가 결정한다. 이몰 차이다. A짜리 X 중성자 커버 치면 중성자 비율이 나왔으니까 전자수, 양성자수 비율 찾을 수 있겠다. 숫자로 2 차이라고 했으니까 스케일 키우면 찐값 구할 수 있고 답 내면 된다. 오케이. 그 다음 4번. 문제 쭉 읽어보시고요. 일단 기억 보기에서 물어보는 게 평균 원자량. 지금 백분율이 나와 있으니까 백분율로부터 평균 구하는 첫 번째 방법 써보면 원자량이 1짜리가 A% 있다. 더하기 2짜리가 B% 있다. 더하기 3짜리가 C% 있다. 나누기 100.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죠. 그 다음 니은. 자, 분자량이 5인 H2는 2 뽑고 3 뽑고 3 뽑고 2 뽑고니까 2BC라고 쓰면 될까요? 그 다음 분자량이 6인 H2는 3 뽑고 3 뽑고니까 C제곱이라고 쓰면 될까요? 약분하면 C분의 2B인데 문제 조건에 B가 C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전체 값은 2보다 크다.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 그 다음 디귿. 1몰의 HF 중 분자량이 20이 돼야 되는데 전체를 1몰로 본다는 건 확률에 대한 얘기고요. 플로리는 좋든 싫든 질량수 무조건 19짜리입니다. 원자량 19짜리. 그럼 20이 되기 위해서는 수소를 몇 자리 뽑아야 돼? 1짜리 뽑아야 되니까 A. 괜찮나요? 네. 곱하기 얘는 지금 양성자수 합이 몇이야? HF는 10. CH4, NH3, H2O, HF 다 10입니다. 익숙해져야 되고 분자량이 20이니까 중성자가 10개인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10 했었고 분해. 위에는 분자량이 3이 되기 위해선 1 뽑고 2 뽑고 2 뽑고 1 뽑고 2AB. 그리고 H2는 분자량이 지금 3이라고 했을 때 양성자 수합이 2니까 중성자는 몇 개야? 1개가 되는 거죠. 곱하기 1. 요거 계산하면 AA 툭 나면서 5분의 B가 나오네요. 그래서 디귿이 틀린 보기다. 이러면 이제 네가 틀리는 거야. 어디에서 잘못했을까? 퍼센트요? 좋습니다. 봐봐, 이게 결국은 언제 그래서 그걸 살리면 되냐면 니은 보기는 안 살려도 돼. 분모 분자가 똑같은 물질이니까 전체 사건이 똑같거든.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C 뽑고 C 뽑고라는 게 100분의 C에 100분의 C니까 100제곱분의 C제곱으로 썼어야 되는 거지. 얘도 100분의 B에 100분의 C니까 100제곱분의 2BC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어차피 퉁이 나니까 안 썼던 거고. 근데 디귿을 풀 때는 분모 분자에 서로 다른 물질이 나와 있으니까 전체 사건이 다른 거죠. 그래서 분모에는 100분의 A를 살려줘야 되는 거고 분자에는 100제곱분의 2AB를 살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100 툭 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분자가 100배 작은 거니까 500분의 B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디귿이 맞는 보기입니다. 분모 분자에 서로 다른 물질이 나와 있으면 100분의를 꼭 살려주세요. 그 다음 리을.
분자량이 4인 H2의 존재 비율은 4가 되기 위해선 1 뽑고 3 뽑고 3 뽑고 1 뽑고 2AC 뭐 분해? 100제곱 분해. 맞아? 더하기 2 뽑고 2 뽑고 100제곱 분해 B제곱. 그래서 100제곱분의 2AC 더하기 B제곱 나오는데 리을 맞아 틀려? 맞는 거예요. 왜 맞아? 오케이. 퍼센트니까 곱하기 몇 해야 돼? 100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어쩌고로 나오는 게 맞다. 미음보기는 이제 힘이 확 떨어지네요. 분자량이 서로 다른 H2 1 뽑고 1 뽑고 2부터 3 뽑고 3 뽑고 6까지 총 몇 종류? 5종류가 있다. 그래서 미음 틀린 보기. 답 가나다라 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번. 우리 동위원소 지식형에 4개 썼는데 오늘 하나 추가입니다. 일단 왼쪽 거는 몇 대 몇 대 몇? 9대 6대 1. 그래서 분자량이 가장 큰 X2의 존재 비율은 뭐라고 해주면 돼? 오케이. 16분의 1. 다음 Y를 찾아야 되는데 XY가 이렇게 끼어 있고요. 좀 숫자가 안 이뻐 보이는데 요게 이제 나올 수 있는 방법 수학적으로는 직접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3대1의 존재비를 갖는 애 가지고 동종 원소 간의 이원자 분자를 만들면 9대 6대 1이 나와요. 1대1의 존재비를 갖는 브로민 같은 거 가지고 동종 원소 간의 이원자 분자 만들면 1대 2대 1이 나와요. 근데 Cl 3대1로 존재하는 거 하나 쓰고 Br 1대1로 존재하는 거 하나 써서 ClBr을 만들어 볼게. 그럼 얘네들의 세 가지의 존재 비율은 작작 4분의 3의 2분의 1이죠. 작큰 4분의 1의 2분의 1. 큰작 4분의 3의 2분의 1. 큰큰 4분의 1의 2분의 1. 계산해주면 전체값은 8분의 3대 4대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3대 1짜리랑 1대 1짜리 가지고 2종 원소 간의 이원자 분자 만들었을 때 존재 비율이 3대 2대 1이 나오고요. 전체 사건이 8개가 된다는 거죠. 브로민도 2차이죠. 79에 81짜리니까. 그래서 인마 뭐야? 전체 8개 중에 하나라는 거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3대 4대 1이 된다는 거고 이걸 토대로 둘 중 하나는 3대 1, 둘 중 하나는 1대 1인데 x가 3대 1이라고 앞에 찾아놨으니까 y는 존재 비율이 1대 1인 거죠. 그럼 1대 1 가지고 y2 만들면 1대 2대 1인 거고 가장 작은 것 4분의 1 여기서 알려주면 된다. 좋습니다. 분자가 4배 작으니까 4분의 1. 9대 6대 1, 1대 2대 1, 10.8의 봉소 63.6의 구리에 3대 4대 1 클래스까지 3대 1짜리랑 1대 1짜리를 섞으면 3대 4대 1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 네. 네. 5-3입니다. 네. 4-2까지만 하고 그만하고 싶어요. 좋다 할게요. 16, 18 존재비 AB. 산소의 평균 원자량 그냥 정성적으로 크냐 작냐 물어봤는데 16짜리랑 18짜리 봤을 때 16이 더 많아. 17보다 어때? 당연히 작겠죠? 기억 맞다. 니은 분모 분자에 이제 보이니? 똑같은 애가 나와 있으니까 100분의 살릴 필요 없고 32가 되려면
16 뽑고 16 뽑고 a제곱. 34가 되려면 16 뽑고 18 뽑고 18 뽑고 16 뽑고 2ab. a분의 2b인데 a가 크다고 했죠 지금. 전체 값은 2보다 작다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그 다음 디귿. 분자량이 50인 O3의 존재 비율 100분율로 나와 있다는 거. 그럼 50이 되기 위해선 16, 16, 16 하면 48밖에 안 되니까 16, 16, 18에 곱하기 총 몇 해주면 될까? 오케이, 좋습니다. 16, 18, 16, 18, 16, 16 세 종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해보면 16 뽑을 확률 100분의 A, 100분의 A, 100분의 B 요렇게 나오네요. 값이. 맞아? 이제 또 뭐 해야 되나? 오케이.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답이 100제곱분의 3의 A제곱 B가 나옵니다. 전만은 약간 2로 지금 나눠놨네요. 꼬라지가. 곱하기 2 해버렸네. 왠진 모르겠지만. 마지막 리을. 1g에 포함된 전체 양성자의 몰수는 1g 속에 제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곱하기 제 하나당 양성자가 몇 개 있는지. O3는 양성자 몇 개씩 있는 애죠? 24개죠? 산소 원자번호 8번이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g 속에 제가 몇 개 있는지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4 하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5존이 1g 속에 얼마나 있지? 분자량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16짜리도 있고 18짜리도 있으니까 걔네들의 평균을 이용해서 만든 평균적인 산소 3개가 있다라고 하면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 거고, 몰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몰수는 지금 분자량분의 질량이죠. 근데 분자량을 네모라고 찾았다 치고 질량이 1g인 거니까 결국에 O3는 네모분의 1몰 있는 거야. 거기에 곱하기 몇을 해주면 돼? 24를 하면 되겠다. 나는 분자량을 찾을 생각으로 들이대야 되는 거지. 그럼 평균적인 O3의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냐? 평균적인 산소로부터 구하면 되고, 산소는 지금 16짜리에 18짜리가 있죠. 얘네들의 존재비가 A%, B%야. 그럼 내분점은 B 대 A로 나오겠죠. 그럼 평균값은 16으로부터 플러스라고 쓸 수도 있고 18로부터 마이너스라고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선지에 이렇게 플러스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16으로부터 갈게요. 일단. 그럼 전체 차이는 2차이고 그걸 A 플러스 B칸으로 쪼갰고 여기에 B칸 더 간 거죠. 산소의 원자량입니다, 이게. 그럼 산소의 평균 원자량이 지랄이야. 그럼 O3의 평균 분자량, 네모는 몇인 거야? 48 더하기 A 플러스 B분의 6B 이렇게 나오네요. 평균 분자량이야, O3에. 그럼 이걸 역수 치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통분부터 합시다. A 플러스 B에 48A 더하기 54B네요. 따라서 몰수로 바꾸면 48A 더하기 54B 분의 A 플러스 B에 곱하기 24. 100이 왜 나온 거야? 6 정도로 약분을 해주면 8A 9B 4 곱하기 A 플러스 B. 근데 A랑 B는 100분율이니까 더했을 때 100이 나와야 돼서 100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답이 8A 플러스 9
9b분의 400이 나온다. 인 겁니다. 리을 보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답은 기억 리을 이렇게 내주면 되겠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어려우면 그만두지 마시고 영상을 좀 여러 번 돌려보세요. 질문 많이 하시고. 우리 오비탈 개념 나가고요. 우리 고3반이기 때문에 현빈 호텔은 오픈 안 하고 그 기초 수준의 뭔가 개념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수능 화학을 이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근데 뭐 이제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제 오비탈과 양자수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 우리 개념 서머리하고 문제 풀 수 있게끔 진행하겠습니다. 교재가 다음 주에 나와요. 프린트 잠시만. 오비탈이 뭐냐라고 하면 사전적인 정의로는 전자 발견 확률을 함수화한 것.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대답 잘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전자가 들어있는 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전자 발견 확률 몇 %까지? 90%까지를 경계로 정해놓은 거죠. 경계면 밖에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자 어디 있어 라고 하면 그 전자가 들어있는 방인 뭐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 거야? 오비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오비탈 속에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돼. 예를 들어 703호와 같이 이런 호수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얘는 7층에 있으면서 그 중에서 세 번째 집에 있다는 뜻. 이런 어떤 오비탈의 위상을 나타내는 물리량이 뭐야? 양자수가 됩니다. 양자수는 오비탈의 위상을 알려주기 위해 필요한 물리량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호수 정보라는 겁니다. 양자수는 총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죠. 기호로는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자기양자수 이렇게 쓰는 거죠. 부양자수는 방위양자수라고도 합니다. 비읍비읍. 다음 자기양자수, 스핀자기양자수. 괜찮아요? 이 중에 오비탈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 3개예요.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입니다. 이 3가지 정보로부터 하나의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오비탈은 몇 개가 있어? 무한대 개가 있어요. 그 무한대 개의 방 중에 딱 한 개의 방을 특정할 때 3가지의 정보만 있으면 된다는 거고 이거를 알려주면 하나의 오비탈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양자수 정보를 조합해서 오비탈, 방을 딱 찾았어. 근데 그 방에는 최대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 전자가 최대 2명까지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2명 들어갔다. 내가 알고 싶은 건 전자가 어딨냐 였는데 방만 알려주면 저 둘 중에 누군지 몰라. 저 둘 중에 누군지를 알려주는 정보. 그게 스핀자기 양자수인 거죠. 전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 첫 번째 주양자수. 는 알려주는 정보가 뭐야? 양자수는 오비탈의 위상을 알려준다며.
호텔 그만. 오비탈의 크기, 에너지, 그리고 고전 화학에서 껍질의 의미를 갖는다 라고 하는 것. 따라서 주양자 수는 몇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7 점점점 무한대까지 요렇게 가는 거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요렇게 생각하면 되고,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첫 번째 껍질은 K 껍질, 두 번째는 L 껍질, 세 번째는 M 껍질,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O 껍질. 요런 식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어 모델의 경우에는 나트륨은 원자 상태일 때 전자가 몇 개 있어? 원자 번호 11번이니까 11개를 채워야 돼요. 그럼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일 필요는 없죠. 바닥 상태일 때는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두 번째 껍질에 세 번째 하나를 채우면 된다. 그래서 보어한테 나트륨의 전자 어디 있어? 라고 하면 K2, L8, M1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돌아가셔서 말은 못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다전자 원자 또는 이온에 대해서는 무슨 원리를 따르니까?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서 전자들의 위치 상태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확률로서 나타내야 되는 거고, 실제 나트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1s2. 따라 읽으시는 거 아니죠? 3s1 이렇게 쓰면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 거고, 그 중에 주양자수, 첫 번째 껍질에 있는 방, 두 번째 껍질에 있는 방, 요런 식으로 나타내주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 부양자수, 방위양자수로도 하고 기호로는 L 이렇게 쓰는 거죠. 부양자수가 알려주는 정보는 뭐죠? 오비탈의 모양입니다. 모양. 근데 몇 가지 모양이 있느냐는 몇 번째 껍질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같은 말, 몇 가지 부양자 수가 있냐는 주양자 수가 몇이냐가 결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부양자 수의 가지수나 범위는 주양자 수로부터 정의가 돼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에 점점점점 무한대 껍질까지 전자가 이렇게 채워질 건데, 실제로 전자는 껍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껍질에 존재하는 뭐에 존재하는 거야? 오비탈에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껍질에는 s 오비탈 하나밖에 없어. s 오비탈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두 번째 껍질로 가든 세 번째 껍질로 가든 네 번째 껍질로 가든 무한대 껍질로 가든 항상 s 오비탈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주양자 수가 2인 두 번째 껍질부터는 p 오비탈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모양이 등장을 하게 된다. 세 번째 껍질부터는 d 오비탈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양이 쭉쭉 등장해서 무한대까지 가는 거죠. 네 번째 껍질에는 f 오비탈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양의 오비탈이 추가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왜 추가가 되나요? 알바노예요. 이건 화학자들이 찾아놓은 거고, 우리가 받아들일 건 껍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새로운 모양이 등장하는구나. 그럼 전자 어디 있어? 라고 했을 때 지금 상황에 N은 3인 오비탈이야 라고 하면 몇 번째 껍질 보라는 거야? 세 번째 껍질 보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껍질에는 모양이 몇 개니까? 3개니까 각각의 모양에 대해서 특정하기 위해서는 부양자 수가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양자 수의 가지수는 몇 개라고 할 수 있어? n번째 껍질에서 n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몇으로 넘버링을 할까? 4개요. 네. 네.
몇으로 할까는 과학자들이 이미 정의를 해놓은 거고 1층에 있는 S근, 2층에 있는 S건, 3층에 있는 S건 몇 번째 몇 층인지는 무슨 양자수가 결정해? 주양자수가 결정하는 거거든. 결국은 S냐 P냐 그걸 나타내는 게 부양자수기 때문에 부양자수를 몇으로 할까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S는 몇으로 정의했고 0으로 P는 인 거죠. 그럼 이제 각 껍질에 존재하는 부양자수를 보면 1층에는 부양자수가 0인 S오비탈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2층에는 부양자수가 0인 애도 있고 1인 애도 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 껍질에는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다는 건데 그럼 부양자수의 범위를 어떻게 써주면 될까? 항상 0부터 시작해서 1, 2, 3 정수로 올라가다가 n-1까지 가질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주양자수가 3이니까 부양자수의 범위는 일단 어떻게 돼? 0 아니면 1 아니면 2 3S 아니면 3P 아니면 3D라는 거죠. 이 중에 전자 어디 있어? 부양자수가 1에 있어. 요렇게 얘기하면 3층에 있는 것 중에 P오비탈에 들어있구나 요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특정한다. 그럼 모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실제로 어떤 모양이냐라고 했을 땐 이제 S오비탈이랑 P오비탈의 모양에 대해서만 아시면 되고요. S오비탈은 주양자수가 몇인 것부터 있어? 1인 것부터 무한대 껍질까지 모두 다 있지만 P오비탈은 주양자수가 1인 거엔 없고 2인 것부터 존재하더라 라는 특징이 있고 S오비탈은 어떤 모양이야? 구형의 오비탈이죠. 3차원이기 때문에 P오비탈은 R형형이죠. 그래서 구형은 요렇게 전자 발견 확률이 방향에 관련이 있어 없어? 방향과 관련 없고 원자 핵과의 거리에만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할 수 있다. 근데 P오비탈에 대해서는 특정한 축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R형 모양으로 존재하니 전자 발견 확률이 원자 핵으로부터의 거리뿐만 아니라 방향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원점이 원자 핵이에요. 맞습니다. 뭘 구별하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내뿜는 어떤 파동을 함수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측정할 수가 있어요. 실험적으로. 그리고 대충 개형 그리고 프로그램에 넣으면 함수가 나와요. 그걸로 그냥 정의해 놓은 거야. 이게 진짠가? 증명은 못해요. 근데 숫자 때려 넣고 프로그래밍 돌려보면 실제로 그 안에 전자가 이렇게 떠요. 그리고 P오비탈의 이 R형 모양의 전자가 들어있는 게 전자가 이렇게 R형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이렇게 업다운 업다운으로 찍혀요. 앞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둘의 위상이 항상 반대야. 하나가 플러스 쪽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하나는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요. 전자가 두 개 있으면. 홀전자일 때는 얘기 안 해줄 거야. 홀전자일 때는 보통 안 넘어가요. 근데 이게 주양자 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게 야, 왜 물어봐? 그냥 닥치고 받아들이면 되잖아. 저 지금 X축 방향이라고 하면 사실 저 PX 오비탈은 YZ 평면에 대해서 전자 발견 확률이 0이거든. 그래서 건너갈 수가 원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침투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전자는 입자성만 있는 게 아니라 파동성도 있잖아. 그래서 우연함에 의해 인마가 파동이 돼버리면 순간적으로 반대쪽에서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이동하는 건 아니죠. 순간 이동이죠. 네.
그러니까 넘어간다고. 실제로 넘어갈 수 있다고. 이중성이 있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YZ 평면에 대해서는 전자 발견 확률이 아예 0이에요. 뭐 이거를 화학에서는 이제 노드라고 하는데 마디. 대학교 가면 배웁니다. 지금은 아실 필요 없고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강마디도 있고 방사상마디도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고 싶지만 우리 그러면 3박 4일이 걸리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아쉽지만 뭐 제가 한 번씩 퀴즈 내면 식사 데이트권을 걸어요. 식대권 따가지고 식사 데이트하면서 좀 물리화학에 대한 심도 있는 얘기 하는 걸로 하고 무슨 얘기하다? 모양.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 어딨냐라고 하면 주양자 수가 3이고 부양자 수가 1인 세 번째 껍질에 p오비탈에 들어 있구나 인데 세 번째 껍질에 오비탈을 실제로 까보면 3s 오비탈 방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p오비탈은 몇 개가 있어? 3층에 있는 p오비탈인데 방은 총 3개가 돼요. 얘도 3p고 얘도 3p고 얘도 3p더라. 그럼 도대체 이 중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 3개나 있어? 하나는 뭐 한강뷰, 하나는 서울숲뷰, 하나는 북악산뷰. 요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향이. 이거는 p오비탈이라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s오비탈은 방향이 몇 가지야? 한 가지잖아. 방향성이 없으니까. 근데 p오비탈은 각각의 축방향에 대해서 총 몇 종류가 있을 수 있어? 3종류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방이 3개이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방인지도 특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따라서 이걸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뭐죠? 자기양자 수라는 겁니다. ml값. 자기양자 수가 알려주는 정보가 뭐야? 오비탈의 방향, 뻗어있는 배향이라고도 합니다. 자기양자수 몇 가지 방향이 있느냐는 어떤 모양의 오비탈이냐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s 오비탈이면 방향이 몇 가지야? 한 가지야. p 오비탈이면 방향이 몇 가지야? 3가지고. d 오비탈이면 5가지고. f면 몇 가지 방향이냐? 같은 말. 자기 양자수가 몇 개 있어야 되냐는 어떤 모양의 오비탈이냐. 같은 말. 무슨 양자수가 결정한다는 거야? 부양자수가 결정한다는 거죠. s오비탈은 부양자수가 몇이고? 0이내니까 방향이 한 가지라는 거야. p오비탈은 부양자수가 몇이야? 부양자수가 1이내는 방향이 3가지이다. 같은 말 자기양자수가 3가지라는 거죠. 2일 때는 5가지, 3일 때는 7가지입니다. 그럼 점화식 써보면 자기양자수의 가지수는 2L 플러스 1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L자리에 대입해보면 방향의 가지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몇으로 카운팅을 할까는 과학자들이 약속을 해놓은 거고 s오비탈은 자기양자수를 몇으로? 0으로 정한 거죠. 근데 p오비탈에 대해서는 3가지 방향이 있어. 하나는 뭘로 잡고? 마이너스 1, 하나는 0, 하나는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놨다.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d오비탈은 우리가 전자 채울 일은 없겠지만 5가지에 대해 넘버링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에 0 찍고 플러스 1에 플러스 2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비탈의 모양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부양자 수가 커질수록 가지수가 2개씩 늘어나니까 좌우로 정수 1개씩 땡겨주면 되는 거고요. 얘 범위를 그래서 마이너스 L부터 시작해서 정수로 오다가 0 찍고 점점점 플러스 L까지 나아간다.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네. 왜? 축은 상대적인 거거든. XYZ는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
지금 우리 학생분이 질문하신 게 뭐야? 자기항자수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은 각각 px인지 py인지 pz인지에 대해서 넘버링을 해놓은 건데 이게 1대1 대응이냐 아니냐 그걸 물어본 거죠. 근데 얘네들의 1대1 대응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px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py라고 해서 0일 이유는 없다는 거야. 근데 만약 이렇게 배정을 했다면 pz가 플러스 1이 되는 건 맞죠. 그래서 누구는 px를 0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px를 플러스 1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로 출제될 때는 이걸 헷갈리게 안 줍니다. 자기항자수 특정할 수 있게 줄 거예요. 아까 우리 문제 봤던 23학년도 수능 11번 주양자수분의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 더하기 자기항자수의 상대값 특정할 수 있게 줄 거니까 그거는 문제 풀면서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전자 어디 있어? 주양자수가 3이고 부양자수가 1인 오비탈에 있어. 됐고 부양자수가 1인 오비탈 딱 봤더니 마이너스 1인 애도 있고 0인 애도 있고 플러스 1인 애도 있더라. 그럼 이 중에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자기항자수가 플러스 1인 북악산뷰에 전자가 들어있다 라는 걸 알려준 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자수가 3개가 있으면 어떤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는지 특정할 수가 있더라. 근데 이 방 문 딱 열고 들어가면 전자 최대 몇 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2개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가 업스핀으로 가면 하나는 다운스핀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는 머리를 위로 하면 한 명은 똥꼬를 위로 할 수밖에 없다 인 겁니다. 자세가 조금 곤란하긴 한데요. 뭐 19금인가요? 모르겠어요. 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업스핀 하나는 다운스핀이니까 스핀자기 양자수로서 둘 중에 누군지를 알려주는 정보로 줄 거고 보편적으로 업스핀을 뭐라고 해? 플러스 2분의 1 다운스핀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비탈과 양자수의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외울 게 조금 많긴 한데 일단 순서 외워야 되는 건 1S 1P는 없다. 2S랑 2P 3S 3P 3D 4S 4P 4D 요 정도는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지우고 갈게요. 자 전자배치 규칙 마무리하고 축 얘기하다가 그래서 축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아닌데요. 요 얘기를 안 했네. 문제를 풀다 보면 자기항자수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라고 나올 때가 있을 거거든. 그럼 이제 우리 수업에서의 약속이에요. 누구는 x라고 하고 누구는 y라고 해도 돼? 안 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편의상 얘를 px, 얘를 py, 얘를 pz라고 할 겁니다. 그래놓고 문제에서 물어봐. 이거 px니? 맞아 틀려? 그럼 틀린 거죠.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할 거다. 다들 아시죠? 전자배치 규칙 합시다. 전자를 배치해야 되는데 수소와 같이 전자가 한 개 있는 애는 전자 배치 방식이 몇 가지일까? 전자가 하나만 있어도 전자 배치는 무한대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에 하나, 혹은 두 번째 하나, 세 번째에 하나, 네 번째에 하나, 점점점 무한대에서 하나니까 한 개 가지고만 무한대 가지가 나오거든. 그럼 전자 배치에서 출제되는 포인트로 생각해보면 너네한테 어떤 특정한 전자 배치를 써라 라고 하려면 뭐밖에 못 물어봐? 바닥 상태에 가장 안정한 거, 제일 안정한 거 써 라고는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직접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전자 배치를 출제자가 줘. 그리고 이게 바닥인지 들뜬인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닥 상태 쓸 수 있어야 되고, 전자 배치 규칙에 따라 바닥인지 들뜬인지 불가능인지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 첫 번째 전자 배치 규칙의 싸움 원리. 싸움 원리가 뭐죠?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제부터 채우는 게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말인 게 에너지가 낮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안정하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봐. 안정한 오비탈부터 채우는 것이 안정하다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죠. 결국은 뭐 저런 당연한 얘기를 하고자 한 게 아니라 오비탈에 뭐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에너지를 실제로 그래서 비교해서 뭐가 높고 뭐가 낮은지를 알 수 있으면 된다는 거고, 오비탈의 에너지는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누죠. 오케이, 수소 단전자일 때랑 수소 이외 다전자 원자일 때. 수소의 경우에는 오비탈의 에너지를 뭘로 판단해? 주양자수로만 판단하면 되죠. 근데 수소 이외의 경우에는 오비탈의 에너지를 뭘로 판단하죠?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으로 판단하고 단. 오케이, 같다면 n이 크면 크다. 그래서 실제 오비탈에서의 에너지 순서를 수소에서 써보면 1s 1p는 없고요. 2s 2p 3s 3p 3d 4s 4p 어쩌고 쭉 갈 수 있는 거죠. 오비탈 몇 개야? 무한대계를 쓸 수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그리고 얘네들의 에너지를 비교하기 위해선 주양자수를 알아야 되는데 주양자수 몇이죠? 1s는 1, 2s는 2니까 2, 2p는 2니까 2, 3, 3, 3, 4, 4, 4, 4, 5, 5, 5, 5, 5, 5, 6, 6, 6이지. 주양자수가 크면 에너지가 크다. 같으면 같다. 크면 크다. 같으니까 같다. 같으니까 같다. 크니까 크다. 같으면 같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수소일 때는 사실 이것도 사치야. 전자 몇 개 채워? 하나 채우면 돼. 그럼 제일 안정하게 채우려면 어디에 채우면 돼? 1s에 채우면 되는 거죠. 따라서 수소는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를 매치할 때 1s1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에너지 대소관계 순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수소는 주양자수만 같으면 항상 에너지가 똑같다. 습니다. 그 다음 다전자 원자 또는 이온에 대해서는 오비탈의 에너지를 판단할 때 결과로 놓고 보면 1s, 2s, 2p 3s, 3p 4s 찍고 3d까지만 알아놓으면 된다. 물론 4p로 가겠지만 얘네들의 에너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을 봐야 되니까 각각을 써볼게요. 1, 2, 2 3, 3, 4, 3 맞아? 1s는 부양자수 몇이야? s니까 0 2s는 s니까 0 2p는 p니까 1 0, 1, 0, 2 하겠네요. 그럼 에너지를 결정하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을 계산해보면 1에 2에 3에 3에 4에 4에 5 이렇게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에너지 순서 합이 크면 크다. 합이 크면 크다 인 거죠. 그래서 수소는 ES랑 EP가 같고 수소 이외는 ES보다 EP가 크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허수 판별 문제로 많이 물어보는 게 고3 화학 신입생이 딱 들어왔어. 물어보는 거야. ES랑 EP 중에 에너지 뭐가 더 커? EP요. 나가가 되는 거고, ES랑 EP 중에 누가 더 커? 몰라요. 수소라면 같고 수소 이외는 EP가 크다 라고 대답하면 책 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습니다. 여러분들 친구한테도 한번 물어보시고요. 같다면 n이 크면 크다. 크니까 크다. 같다면 n이 크면 크다. 크니까 크다. 그래서 여기서 볼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 게 수소의 경우에는 3D보다 4S의 에너지가 크지만 수소 이외에서는 4S보다 3D의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죠. 4S가 더 작다는 겁니다. 요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저 오비탈의 에너지 순서를 외워줘야 되고, 안정한 상태로 전자를 배치하기 위해선 1S에 채우고 2S에 채우고
그래도 부족하면 2P에 채우고 요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1S에는 전자 최대 몇 개 배치할 수 있어? 2개 배치할 수 있고 2S는 2개. 2P, 3S, 3P, 4S, 3D 10개가 되는 거죠.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가는데 2P에는 왜 6개가 들어가? 방이 3개니까. PX, PY, PZ.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등화학에서 다루는 건 원자번호 몇 번까지니? 20번까지니까 전자 20개를 채울 때 2에 2에 6에 2에 6에 2 여기까지 딱 채우면 20개가 들어가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D의 전자를 채울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3D보다 에너지가 작다는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알아놔라. 그래서 하나만 하면 원자번호 예를 들어 15번이 누구야? 인이죠. 그럼 얘는 바닥 상태에서 전자 배치를 할 때 전자를 15개 채워야 돼. 일단 어디에 채워? 1S에 2개를 채우는 거야. 그래도 부족해. 그럼 어디에 채워? 2S에 2개를 채워. 그래도 부족해. EP6. 그래도 부족해. 여기까지 채우면 딱 12개가 들어갑니다. 3개 더 채워야 되니까 3P에 3개를 채워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싸움 원리에서 알아둘 건 오비탈의 에너지 순서 그리고 각각에 들어가는 전자수만 알면 뭐 선생님 저는 원자번호를 모르는데요. 그럼 이제 아까 그 새끼 EP가 커요. 손잡고 같이 나가셔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요거 매칭해주면은 이제 모든 원소들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직접 쓸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싸움 원리. 그 다음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울리 베타 원리 할게요. 파울리 베타 원리가 포함하는 개념은 두 가지고 파울리 베타 원리가 뭐야? 그럼 이제 맨날 반대 스핀 이거만 얘기하거든? 파울리 베타 원리가 의미하는 건 하나의 오비탈에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다 와 만약 그렇다면 반대 스핀으로 들어가야 된다 를 모두 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비탈에 전자가 이렇게 안 들어갔어. 파울리 베타 원리 만족했어 안 했어? 한 거예요. 하나 들어갔어. 만족했어요. 하나 들어갔어. 했어요. 2개 들어갔어요. 안 돼요. 왜? 반대 스핀이어야 되니까. 반대 스핀 들어갔어요. 안 돼요. 4개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2개가 모두 다 파울리 베타 원리 위배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전자는 최대 2개 들어간다와 들어간다면 반대 스핀이어야 한다 인 겁니다. 스핀이어야 한다. 이어야만 한다. 싸움 원리는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채우는 것이 안정하다. 만약에 안 그러면 불안정하다 인 겁니다. 얘는 여야만 한다 였고요. 자 그럼 파울리 베타 원리는 뭐야 라고 했을 때 4개의 양자수가 모두 동일한 전자는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라고 해도 되니? 오우 쉣 이게 무슨 말이죠? 근데 이게 출제자가 딱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봐봐. 내가 편의상 이제 2px라고 해볼게. 그럼 주양자수가 몇이고 2고 부양자수가 몇이고 1이고 자기 양자수가 원래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1이라고 일단 해볼게요. 약속상 여기에 이제 전자 2개가 딱 들어갔어. 그랬을 때 이 양자수라고 하는 거는요 오비탈의 위상을 나타내는 오비탈에 적용이 되는 물리량이기도 하지만 전자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도 주양자수 2고 부양자수 1이고 자기양자수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고 요 전자도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갔다는 건 그 둘은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는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 3개의 물리량이 동일하다면 얘는 스핀 자기양자수가 몇이어야 되고 플러스 2분의 1이어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는 거죠. 서로 스핀 자기향자 수가 달라야 되는 거니까 만약 3개의 물리량이 동일하다면 나머지 하나는 동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의 스핀 자기양자수 4개의 양자수가 모두 동일한 전자는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거든. 근데 좀 더 있어 보이는 게 지금 인마들이죠. 그래서 요걸로 출제를 합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보통 대부분의 과학자는 업스핀을 플러스 다운스핀을 마이너스라고 해요. 아,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냐? 지구 자전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네. 마지막 뭐죠? 훈트 규칙. 훈트 규칙도 이제 뭐야 이러면 맨날 홀전자수 얘기만 나와. 홀전자수가 최대가 되는 배치를 선호한다. 그쵸? 그럼 봐봐. 내가 질소의 배치를 해볼게. 자, 이제 얘기해보시죠. 홀전자 몇 개죠, 여기? 3개고요. 홀전자 몇 개죠? 7개네요. 어우, 씨발, 홀전자 많으면 좋아요. 좋네요.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손잡고 나갈 것까지는 아니야. 그래도 알아, 제대로 알아놔라. 훈트 규칙의 더 중요한 전제는 싸움 원리랑 전혀 관련 없습니다. 축퇴된 오비탈의 전자 배치시야.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는 게 좋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축퇴된 오비탈이라는 게 뭐죠? 에너지가 동일한 오비탈이라는 뜻이야. 근데 오비탈의 에너지는 뭘로 판단해? 주부 합으로 판단하죠. 선생님 수소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씨발 홀전자 수를 얘기할 거면 전자가 일단 2개 이상을 박을 거니까 플러스 L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주부 합이 동일할 때는 주양자 수로도 판단하는 거잖아. 결국은 에너지가 완전히 똑같기 위해서는 주양자 수도 같고 부양자 수도 같아야 돼요. 저게 의미하는 오비탈이 지금 뭐가 있을까? EP XYZ 시리즈예요. EP XYZ 시리즈예요. 3P XYZ 시리즈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얘네 세 마리는 주양자수 부양자수가 같으니까 에너지가 동일하고 축퇴되는 오비탈이잖아. 그쵸?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전자를 몇 개 배정해놨어? 3개. 4개였으면 안 돼? 그래도 돼. 이 안에 전자를 몇 개 박을지는 지금 출제자 마음이야. 근데 3개를 박았어. 그럼 홀전자 최대 몇 개 나와? 3개. 그걸 잘 지켰네? 그니까 얘는 훈트 규칙 만족인 거예요. 밑에 그림은 보면 1S에 몇 개가 있건 2S에 3S에 몇 개가 있건 관심이 전혀가 없다는 거예요. 뭘로 판단해? 2P에 지금 몇 개가 배정됐어? 3개. 3개 다 들어갔네. 그죠? 3P에는 하나 들어갔네. 그러니까 이거만 보고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렇게 배치했어. 이런 홀전자 몇 개일까? 3개예요. 최대네? 그게 아니야. 훈트 규칙을 따질 때는 무조건 무슨 오비탈만 보면 돼? P 오비탈만 보면 돼요. 우리가 다루는 것 중에서는. P 오비탈 딱 봤어. 앞에 선생님 씨발 지랄인데요? 알바노. P 오비탈에 지금 전자 몇 개 배정됐어? 2개를 배정시켜놨죠. 2개. 근데 홀전자가 2개 지켜졌네. 그럼 이거는 앞에 어떻건 뒤에 어떻건 훈트 규칙 만족하는 거야. 그럼 만족 안 하는 케이스는 요거죠, 요거. 요렇게 들어갔어.
이러면 두 개가 배정되는데 홀전자가 없으니까 잘못됐다. 훈트 규칙을 위배했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전자배치 규칙 얘기했고요. 이 세 가지 규칙을 모두 만족하면 가장 안정한 상태고, 무슨 상태? 바닥 상태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 싸움 원리랑 훈트 규칙을 위배하게 되면 그럼 안 돼. 그래도 돼. 뭐 할 뿐? 불안정할 뿐. 들뜬 상태일 뿐인 겁니다. 근데 파울리 베타 원리 위배 시에는 반대 스핀 이어야 한다. 동일하면 안 된다. 존재할 수 없다. 파울리 베타 원리 시에는 불 가능한 전자배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비탈의 에너지 그리고 그 순서에 따른 전자가 박힐 수 있는 개수 1s, 2s, 2p, 3s, 3p, 4s 찍고 3d까지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박스 그림 요거를 좀 많이 그려봐야 되는 거죠. 이 박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주기율 표상의 원소들의 위치에 따라 이제 어떤 물리량들이 반복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개 우리 외워야 되는 물리량이 뭐죠? 예? 홀전자수랑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요 두 개는 외워놔라. 근데 우리 이제 한참 여러분 폼 좋을 때 1학기 기말고사 준비할 때는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2분의 3인 거, 네온 인 칼슘 그 값이 1인 거, 그쵸? 산소랑 마그네슘이라는 것까지 막 외웠었잖아. 그쵸? 그런 거 결국은 외워 나가야 되는 거고요. 정리 좀 하자. 일단 박스 순서 요거 외우라고 했습니다. 1s 채우고 2s 그 다음 2p 그리고 3s 3p 4s 3d까지. 근데 뭐 실제로 전자를 박는 건 4s까지니까 요 정도. 박스 그림을 그린다는 건 1s에 박스 하나, 2s에 박스 하나, 2p에 박스 몇 개? 3개. 3s에 박스 하나, 3p에 박스 3개, 4s에 박스 하나. 몇 개? 반항하는 거야? 고3반이니까 박스 저 정도 띄워놓고 쭉 그냥 설명할게요. 결론적으로 홀전자수 어떻게 돼? 조개 따라? 그쵸? 10, 1, 2, 3, 2, 1, 0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수소 채웠어 하나. 홀전자 몇 개? 하나. 헬륨 짝지었어 0개. 리튬 홀. 베릴륨 짝지었으니까 0. 그 다음 붕소 홀홀홀 1, 2, 3 짝짝짝 2, 1, 0. SS 홀짝 1, 0. PPPPPP 홀홀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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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 감소 감소 감소. SS 홀짝 증가 1 증가 감소 1,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원소들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의 홀 전자 수가 이렇게 특정이 되고, 이것들은 동족원소에 대해서 같은 값을 가지니까 족에 따른 홀 전자로서 10, 1, 2, 3, 2, 1, 0 외워주면 되겠다. 다음 두 번째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항상 이런 물리량이 나오면 이제 박스 그림 그려놓고 처음에는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정규 수업 때는 원래 박스 8개 그리면서 쭉 숫자 썼던 거 기억나니? 네. 하나하나 채우면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방의 개수죠, 방. 수소는 여기 채웠어. 헬륨 짝지었어.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1. 그 다음 리튬 채웠는데 홀. 베릴륨 채우면 짝이니까 홀짝
증가 일정 2, 2. 일단 붕소는 여기 채우는데 3, 4. 홀이니까 증가 3, 4, 5. 근데 그 뒤로는 짝이니까 5, 5, 5. SS 홀 증가 일정 6, 6. PPP 증가 7, 8, 9. 짝짝짝 일정 9, 9, 9. SS 홀짝 증가 일정 10, 10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도 뭐 워낙 많이 나오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야. 베릴륨은 몇 개야? 그 정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머릿속으로 1, 2, 3, 4, 5, 5.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숫자 관계 외워놓고 1, 2, 3, 4, 5, 5, 6, 6, 7, 8, 9, 9, 9, 9, 10, 10, 8, 9, 9, 9, 9, 10, 10 이렇게 된다. 오케이. 일단 요 정도 하고요. 문제 많이 좀 풀어보시고. 오비탈 파트에서 문제가 2개 나와요. 오비탈과 양자수에서 잘 들어. 하나의 원자에 대해서 다양한 전자들이 가지는 양자수 조합. 우리 아까 봤던 문제의 형태가 있고요. 그 외에 서로 다른 원소 간에 어떤 물리량들의 차이가 있거든. 이것들을 통해서 원소를 특정하고 선지해서 걔네들의 주기적 성질을 비교하는, 혹은 주기적 성질의 대소관계를 통해서 W부터 Z 특정하고 걔네들의 선지에서 서로 다른 원소 간의 오비탈에서의 물리량 차이, 이렇게 주기적 성질이랑 엮여서 문제가 나옵니다. 주기적 성질은 방금 얘기한 대로 오비탈이랑 연결돼서 한 문제가 나오고 단독 문제로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비탈이랑 주기적 성질 합쳐서 몇 문제야? 3문제인 거예요. 오비탈 단독 하나, 주기적 성질 단독 하나, 오비탈 주기적 성질 묶인 문제 하나. 오케이? 그래서 뭐 3문제면 거의 배점으로 봤을 때는 7점? 뭐 이 정도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놔야 되는 거죠. 다음 주까지 문제 좀 많을 건데 다 풀어 오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